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이번에는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지금 사두면 큰돈 될 하반기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적금식으로 모아갈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S라는 종목입니다. 네. 삼성 SDS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IT 서비스 기업인데요.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인해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좀 발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클라우드 사업은 실적이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성형 AI로 수익화도 이번에 좀 기대가 크게 되는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AI 관련 모멘텀이 주춤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오픈 AI 아시죠? 네. 이 오픈 AI 기업에 이 기업용 유료 이제 챗 GPT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챗 GPT의 유료 가입자가 100만 명을 이번에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좀 성장을 해가고 있고, 작년에 나왔던 이 AI의 이 유료화 실적을 이미 벌써 뛰어넘었다라는 내용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대에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 관련해서 좀 키워드로 이슈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AI를 늘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키워드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삼성 SDS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금융 분야 이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입니다. 네. 금융권에 이제 물리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좀 차단해야 하는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 그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한 좀 클라우드 사용 증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삼성 SDS는 최근 이제 은행권 생성형 AI 구축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정식 상용화한 AI 서비스 판매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즉, 하반기에는 AI 생성형 서비스 금융 공공기관 확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망분리 규제 완화 시 금융 분야에서도 AI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AI 매출도 올라가겠어요? 네, 물론 저는 올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네. 좀 시대가 앞으로는 계속 변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래서 최근 가파른 생성형 AI 매출과 CSP 성장입니다. 여기서 CSP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CSP 성장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6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제 본격화와 클라우드 사업의 확대로 삼성 SDS 분기 매출 증가율이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생성형 AI 시대가 오면서 가파른 매출 성장도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과 현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긍정적인 이슈를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호재나 이슈가 있을까요? 좀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을 좀 합니다. 근데 좀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소액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연말까지 또 모아봐도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이미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준비한 시점에서부터 좀 주가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좀 홀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잡는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티에서 네.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주를 살펴봤는데 적금식으로 모아갈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 급격하게 또 실적이 나쁘지 않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형 이족보행, 그 다음에 이제 휴보라고 하는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이 이 회사의 대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은 크게 이제 서빙 로봇도 있고 군사용 로봇도 있고 또 요리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장에서 꾸준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차세대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신제품을 좀 출시한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RB 시리즈는 전 세계 협동 로봇 중에서 유일하게 높은 방진과 그리고 방수 기증을 보유하고 있고 사람이 로봇에 충돌해도 상해를 좀 가하지 않도록 제한된 힘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PFL 기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그야말로 로봇주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와 밸류업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네, 우리 기업이 이제 그 수익이 잘 나오려면 네. 뭐를 낮춰야 될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익을 높이려면 높이려면. 가격을 내려야 되나요? 그렇죠. 원가를 낮춰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인력을 좀 덜 쓰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이 로봇주가 성장할 수 있기에는 충분한 모멘텀들이 앞으로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이제 우주로 나아간다. 우주로 나아간다? 네. 로봇이요? 로봇이 우주로 나아간다라는 이제 전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이제 우주로 나아간다. 로봇이 그런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사업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이번에 원천 기술을 네. 바탕으로 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달청과 벌써 78억 원 규모 중 고궤도 광학 감시 시스템 개발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이미 공시가 나온 상태고요. 네. 이번 계약을 통한 수주액이 매출로 인식되기에 당사 우주 사업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견조한 기업 성장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주 산업까지 미래 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방산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좀 수출한 성과가 하반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 로텐과 최근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하고 최근 최초로 이제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을 군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당장 뭔가 크게 성과를 좀 이룬다라기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 국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죠. 최초로 성과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년 말에 로봇이 로봇을 제조하는 이제 최첨단 와. 공장 완공 예정을 또 앞두고 있고요. 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이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이제 14% 이상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에 또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매력적인 모멘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주가가 좀 바짝 올라왔다가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이제 미니 강의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법에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니 강의를 꼭 시청을 네.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봉식 매입 기법이 가장 좋아 보이고 당장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크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소액으로만 서서히 모아가는, 음봉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꼭 설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요즘에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이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손절가는 요 구간 한 10만 8천 원 구간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서서히 모아가시면 연말에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하반기까지 적금식으로 모아갈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하반기까지 적금식으로 모아갈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앞서 두 종목은 좀 묵직한 종목이었잖아요. 네. 세 번째 종목은 가벼운 건가요? 아니요, 세 번째도 네. 좀 무겁습니다. 아쉽게도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도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최대한 덜 빠지고 좀 네.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을 좀 선별을 했는데 세 번째 기업은요, 오리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오리온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초코파이, 뭐 포카칩, 오징어 땅콩 등으로 안정적인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중국에서 큰 성장을 좀 이루고 있고 소매점 판매를 강화하고 좀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하이트 진로를 가져오시고 오늘은 또 오리온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소비자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뭐 금리 인하 얘기도 있고 네. 또 시장이 여러 가지 혼잡한 악재들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번에 가지고 왔었던 하이트 진로가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좋은 성과가 좀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온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네.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기업들 대비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 대비 좀 많이 저평가가 돼 있어요. 많이 저평가가 돼 있고 또 바닥에서 차트를 좀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를 해 두신다라고 하면은 네. 경기 방어성 또 지수를 방어하는 종목으로서 충분히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하이트진로 다음으로 이번에는 오리온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불황에도 강한 게 이제 소비재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호재가 있나요? 네, 오리온도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오리온이 상반기 매출이 사상 또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8월 초에 오리온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이 오리온의 주가가 8월 달에 갑작스럽게 폭락을 했었던 이유가 이 리가켄바이오라는 회사에 지분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뭔가 좀 제약바이오 종목을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사업이 좀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리온이 매수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뭐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찍고 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리온의 주가가 좀 최근에 박스권에서 이제 바닥에서 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지분을 인수하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리가켄바이오의 네.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전망이 밝은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리온 같은 경우도 그 주가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거를 좀 다른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하반기에 중국과 러시아 주요 채널의 이제 영업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K푸드 인기로 미국, 유럽 수출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를 봐도 다른 K푸드 기업들에 비해서 좀 급등을 할 수 있을 때 좀 급등을 못했던 기업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당시가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지분을 인수했을 때, 네. 그때 당시 이제 리가켄바이오 사실 주가도 이렇게 폭락을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네. 참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른 K푸드 기업들이 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인수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투심이 죽으면서 바닥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그려갔던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 저점, 이 구간만 좀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서 모아가도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윤을 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주가가 좀 낮은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 매출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또 오르기 마련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리온의 또 나머지 이슈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저는 이 모멘텀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29년 만에 이제 배당금을 수령을 했는데 무려 중국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금액만 이제 1,334억 정도 됩니다. 와. 뭐 분명 올해 이제 실적이 또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베트남에 있는 법인 예상 배당금도 지금 1,038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또 이 오리온이 지난 2월 달에 배당 성향을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 올린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기대할 정도로 배당금이 나오는 건 아니겠으나 좀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사실 지금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해지는 날씨가 배당주를 매수하기에는 또 매력적인 또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배당주들도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